사랑하는 유라야 안녕.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라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요. 기대해요. 할아버지는 요새 코로나19 때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다락에서 옛날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옛날 일기장 초등학교 그 옛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약 61년 되게 일기를 계속 써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것들을 골라갖고 유라한테 재밌게 좀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 힘들게 만드는데 유라도 힘들잖아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학교 개학 못하고 코로나 방학도 계속 연장돼서 지금 뭐 석 달 넘고 넉 달째 뭐 방학이 돼 있어갖고 유라도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유라를 도시락도 갖다 주고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제일 기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유라 얼굴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알겠죠? 유라도 알죠? 엄마 아빠가 회사 출근하니까 유라가 낮에 혼자서 뭐 컵밥, 컵라면 그런 거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반찬 만들고 도시락 만들고 해서 갖다 주는 게 너무 큰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래 유라야, 사랑하는 유라야, 할아버지가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강전월. 그래서 강은 뭐 강상대 할아버지 이름이 강성 따서 강유라잖아. 떠서 하고 전월은 일기장도 되고 신문도 되고 잡지도 되고 뭐 그런 뜻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일기도 써왔고 오랫동안 30몇 년 동안 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일기의 저널과 신문이라는 저널 그거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적은 제목은 유라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 일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유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할아버지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강전을 이거 쓸 때는 뭘로 썼냐고 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다 딱 붙여 놓을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먹물을 갈아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뾰족하게 갈아서 여기다 먹물 찍어서 이 강전을 썼어요. 그래서 착 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으로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이렇게 투표하는 날, 뭐 혹은 뭐 국경일 기념일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때 할아버지 일기장을 뒤져보고 유라에게 들려주고 싶은 최근의 현대사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쓴 것도 있고 뭐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골라서 유라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 사회 뭐 이렇게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은퇴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이제 요즘 많은데 그런데 반대로 유라는 이제 초등학교 뭐 고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뭐 학교 공부도 바쁘고 학원 공부도 바쁘고 해서 유라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뭐 유라 너무 바쁘니까 만나기가 힘든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의논하고 엄마 아빠랑 의논해서 이제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유라가 시간 날 때 할아버지가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올렸을까 궁금하잖아, 그죠? 그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뭐 이게 쉴 때 뭐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뭐 그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유라가 앞으로 유라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혜도 될 수 있고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옛날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교해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유라 친구들 뭐 혹시 할아버지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거 하셨는데 일기장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래? 하고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자료가 되고 유라가 앞으로 웹툰 같은 거 만드는데도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또 이렇게 좋은 뭐 테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믿어요, 유라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참 할아버지가 중학교 때 쓴 일기장을 찾았는데 재건 일기 이런 거 또 찾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쓴 일기예요. 일기장. 이렇게. 이거 뭐야? 옛날 신문도 이렇게 오려놨네? 그렇구나. 이게 초등학교 때 쓴 일기 같은데? 할아버지 옛날 신문을 이렇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신문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도 올려놓고, 그랬구나. 이런 거 있고, 또, 이런 거. 일기장 그때 노트 살 돈이 없어갖고 집에 있는 금전 출납부를 가지고 이렇게 빈 거 있어서 조금 쓴 데 잘라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기장을 썼네요. 1963년 3월 5일 이렇게 써 있어요. 할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쓴 거예요. 예, 요렇게. 이제 요거는 잉크를 펜에 묻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쓴 건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때 봐서 이렇게 해줄게요. 읽어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21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거 날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기억이 탁 나는 게 하나 있어요. 4년 전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년 전 2016년 4월 13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 4년 전인데 4월 13일도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오늘도 수요일이고. 그런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그때 기권을 했어요. 투표를 못 했어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동해안 이렇게 종주 해파랑길 동해안 바다를 낀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 우리나라 동해안 여기에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백보드 대신에 이 세계 전도를 걸었느냐고 하면 할아버지는 지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도에 관한 책 같은 거 읽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지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나 뭐 방송이나 어디 성경을 읽다가도 지명이 나오면은 꼭 세계 지도를 꺼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도 받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유라하고 얘기할 때도 유라한테 유튜브 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어떤 나라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지도 보면서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넓은 세상, 뭐 우주와 지구와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니까 유라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동해안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동해안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여기는 북한이고, 이거는 38선, 이거는 휴전선. 이렇게 서울은 여기 있고, 여기 휴전선 너무 올라갔네. 여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4월 1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동해안 길을 쭉 걸어서 호미곶 지나서 여기서 부산 해운대까지 또 20일 여기에 4월 2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0km 내지는 40km 걸었어요. 매일매일 걸었어요. 비가 조금 온 날도 비닐 우비 입고 걷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770k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770km 해파른 길인데 요 길을 걸은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4월 15일은 어디만큼 갔을까? 그렇게 해서 2016년
일기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4월 10 20대 총선하는 날이 4월 13일 수요일. 그래서 근데 4월 14일에는 어제네, 그죠? 4년 전 어제는 0일 때 포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는 포항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호미곶, 호랑이 꼬리 있는 호미곶, 여기 포항이 있잖아요. 포항제철소 있고, 그죠? 여기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700 몇십 킬로를 걸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지만은 이게 뭐 러시아나 뭐 여기 중국이나 캐나다, 미국보다도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렇게 20일 동안 걸어서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땅이 참 넓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가면 이거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자전거로 가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자전거나 자동차로 가면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천천히 걸어서 가면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렇게 단면을 보면 포장도로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걷는 길이 있는데, 여기 세멘트 이렇게 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쪽은 이제 잔디마치예요. 잔디마치인데 이 조그마한 청개구리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다가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포장도로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막 그래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으로 조그마한 청개구리를 안아서 이렇게 잔디밭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팔짝팔짝 뛰어서 썰고 들어갔어요. 그런 것도 참 잘하는 얘기예요. 참 보람있고 잊어지지 않아요. 왜? 청개구리를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또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 잔디밭, 길 옆 잔디밭에 이 4월 초순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애기 뱀이 한 20cm 좀 될까? 이렇게 S자 그리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지나가는 거 너무 예뻤어요. 뭐 어떤 기럭지만 할까, 꼭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지날 때는 이렇게 길가에 끝없이 이렇게 오징어, 우리가 뭐 말린 오징어 먹는데 오징어를 이렇게 막 늘어놓은 걸 처음 봤어요. 길가에 끝없이 늘어났어요. 네, 요런 장면. 그리고 이렇게 막 이 동해안 파도, 이렇게 커다란 파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커다란 장대에다가 이렇게 막 그냥 갈고리를 걸어갖고 이렇게 물미역, 이렇게 돌미역이죠. 또 내려온 돌미역 이렇게 막 건지는 거, 그런 것들도 보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38선을 지나올 때 할아버지가 38선에서 이제 기념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38선 기념석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는 지나오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손을 잘 흔들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차가 지나오면 이렇게 손 흔들면 안에서도 이렇게 막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쑥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낯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뭐 그런 것을 좀 국민성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그래서 계속 흔들었어요. 흔들어 내려가는데 한 자동차 10개쯤 지나가면은 한두 개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썬팅을 많이 해서 잘 안 보이는 자동차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또 할아버지 이종 동생하고 같이 둘이서 걸어갔는데 항상 그런 손을 많이 흔들어 주고 갔어요. 우리 둘이만 걸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참 많이 있고, 또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유라한테 동해안 길 걸을 때 또 추억과 느낌 같은 거 유라한테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재밌는 얘기 생각나는 거 또 해줄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이 선거인데 아까 할머니하고 낮에 투표하고 왔어요. 투표하는데 별로 복잡하지 않게 잘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선거 유세가 제대로 잘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까 뭐 그런 데서 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그런 점도 좀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 공약 같은 거를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역구에 뭐 지하철을 뭐 연장하겠다, 무엇을 짓겠다,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뭐 군수나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 주민들한테 뭐 이거 만들어 줄게, 이 도로 뚫어 줄게, 뭐 할게, 막 이런 공약 많은 것도 좀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그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진로와 국민의 전체적인 복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의 방향과 뭐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동네 뭐 지역구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동네의 이익보다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요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요라도 이제 한 5년 있으면은 이제 투표권이 있고 선거할 테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간이 벌써 10분 훨씬 지났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또 생각해 봤는데, 4월 15일을 왜 하필 수요일이라서 정했나? 왜 총선 선거일로 정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4월 15일은 알아보니까 또 북한 그 김일성의 생일이에요. 1912년 4월 15일 날 태어나서 이렇게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소련이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소련군이 했을 때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고 북한의 수상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켜 갖고 우리나라 국민과 군인들이 뭐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 이거죠. 뭐 그런 사람의 생일날 하필 왜 선거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런 걸 알면서도 정했는지, 그런 이날 오늘을 정했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하고 더불어 또 이렇게 연관돼서 또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첫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12년쯤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부하들이 뭐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960년 3월 15일 그 대통령, 부통령을 동시에 선거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부정선거를 했대요. 그래서 막 4.19 학생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모가 심해지고 전국적으로 막 그렇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해서 나 이제 대통령 그만하겠다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니까 3월 15일 부정선거 1960년 하고 약 한 달 뒤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이 정권이 바뀌었죠. 민주당 바뀌고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서 하와이로 갔어요. 그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죠. 그 3월 15일은요, 옛날 로마의 시저, 가이사로. 시저가 혼자서 종신집정관을 해갖고 독재를 하려고 막 그럴 때 옆에서 자기 정치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브루투스가 암살을 했잖아요. 시저를. 그게 3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저 가이사로가 자기가 종신집정관이 된다고 선언한 게 2월 달인데
기원전 44년이에요. BC 44년 그때예요. 2월달인데 3월 15일 날 그냥 암살 당했잖아요. 그 시적 암살당한 날이 3월 15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4.19 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게 3월 15일 선거고, 부정선거. 4월 달에, 왜 하필 시즈가 암살당한 3월 15일을, 선거날로, 대통령, 부통령 선거날로 정했는지, 그런 좀, 그죠?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죠? 예, 그런 거. 그런 것도 한번 여러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역사, 세계사, 국사 뭐 공부를 할 때 이 연관을 지으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기가 되는 거, 고비가 되는 거, 전환점이 되는 거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연관되어 지어서 생각하면은 재밌고 또 잘 외워지고 그래요. 요라야 오늘 얘기 그만할게.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도 해줄게. 사랑해요. 안녕.